그래서 로봇도 조종을 받은 거지 저는 추세가 완전 꺾여가지고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로서는 24년 주도주 1등 역시 로봇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역시 2차 전지랑 반도체 같이 섞기. 로봇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로봇을 네. 24년에 대표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로 네네. 꼽더라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하고요. 네. 단기간에 2차 전지만 그런 건 아니고 로봇이나 AI 관련된 헬스케어, 루닉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 뒤엔 조정이 있다. 그거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도 조정을 받은 거지 저는 추세가 완전 꺾여가지고 로봇이 투자 메리트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관련돼서는 사실 그 큐렉소는 의료용 로봇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다른 로봇 업체를 가져왔는데요. 네. 큐렉소는 실적 나오면은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는 일단 대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어디에 돈 투자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로봇에. 네. 왜냐면 심지어 방산업체인 LIG, 넥슨 지금 뭐 그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날라갔잖아요, 주가가. 근데 로봇에 진심 있는 회사가 삼성, LG 말할 것도 없고요. LIG, 하나 로봇의 진심이고요. HD 현대 로봇의 진심이고요. 만도, HL 만도 로봇의 진심이고요. 모든 회사들이 지금 로봇 나오고요. 이번에 재미난 게 그 CES 가전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엄청 주목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주목받았던 게 이 삼성전자 가정용 로봇 볼리입니다. 볼리. 이게 공 모양으로 생겼는데 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자율주행하면서 다 가전제품이랑 스마트 연동돼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건강 상태 체크해주고 옆에서 보조해주고 공간 어디든지 막 다니면서 음악 틀어주고 업무 도와주고 막 일종의 AI 비서예요, 로봇이.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최첨단 기술 로봇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 핵심 6대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산업부가 지금 6대산은 뭐예요? 혹시 6대 산업에 2차 전지 포함돼 있고 반도체 포함돼 있고요. 제약바이오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로봇 관련돼서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 티로보틱스라는 회사예요. 원래는 LCD 쪽 이송용 모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LCD도 하고 OLED도 하고. 네. 근데 티로보틱스가 로봇이 지금 이 물류 로봇 관련된 그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LG 그 마곡 사이언스 가면은 막 로봇이 막 다니면서 이제 배송이에요, 배송. 엄청 배송이 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CES에서 배송 로봇 중에 아마존 로봇이 또 히트를 쳤습니다. 아마존의 배송 창고에서 직접 자기가 자율주행하면서 다 이거 싣고 놓고 정렬하고 이거 하는 아마존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거든요. 디지트라고. 디지트가 지금 테스트가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디지트가 폭풍 이제 성장할 거로 보이는데 그거에 딱 차관점을 얻은 게 티로보틱스거든요. 티로보틱스도 물류 로봇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심플하게 AMR이 있고 AGV가 있는데 AMR은 혼자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자율주행 못하는 거고, 네. AGV는 알아서 막 사람 오면 피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이동이 가능한 게 AGV인데 AMR, AGV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이미 AMR 관련해 가지고 물론 AMR은 아까 말씀드린 AGV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데 SK온에 납품을 했어요. 295억 정도 납품했는데 한 개 라인 납품했거든요.
그러면 SK온이 지금 테네시 공장에 가동되는 라인이 30개거든요. 근데 이미 선점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럼 30개 라인에 곱하기 300억을 하면 9천억이잖아요. 근데 9천억에 절반만 가져가도 4,500억 매출이 꽂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회사가 고객사 밝힐 수는 없겠다고 했지만 LG 이노텍의 공식 벤더로 물류 로봇 제공업체로 공식 벤더를 지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LG 이노텍으로 절대 끝날 수가 없죠. 왜냐면 LG 이노텍보다 강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으니까. 근데 SK온에 납품한 이력이 있잖아요. 레퍼런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충분히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AGV랑 AMR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진율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적자였거든요. 근데 실적 찍히는 거 보니까 T로보틱스가 작년까지 적자였어요. 37억, 40억 정도 적자인데 올해 90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50억 정도 찍히는 거니까 주가가 제일 좋아하는 턴어라운드 모멘텀도 엮였는데 매출이 2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900억 정도 찍히고 내년에는 한 1,600억. 네. 그러니까 매출 평균 성장률이 한 80%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는 50억 정도인데 추정치긴 하지만 내년에 170억이면 영업이익 3배 찍히는 거고 마진율이 봤더니 20%가 넘어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비싼 로봇을 2차 전지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2차 전지 회사에만 납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LG 이노텍도 있었고 IT 부품 쪽도 있었고 그리고 물류 로봇 필요한 데는 심지어 제약바이오 공장 위탁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데도 필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저는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류 로봇 같은 경우. 근데 전체 물류 로봇은 협동 로봇이 1등이고 36% 성장하고 물류 로봇 전체 시장은 20에서 25%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 중에 물류 로봇 국내 1등이니까 이 회사 계속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많이 언급되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도 괜찮다고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2029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히 지분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9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지분 인수해서 29년도부터는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뭐 압도적으로 계속 1등 주인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캐파를 2배 늘린다는 거는 매출이 2배 이상 커질 그게 있는 거고 가장 협동 로봇이 성장성이 제일 큰 시장인데 협동 로봇 시장에서 4등이거든요. 근데 3등이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라는 데인데 점유율 차이가 0.8%예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업체가 조금 주춤하면 그냥 글로벌 3등까지 치고 간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2등까지 목표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1등이 있고요. 한학이라는 회사가 있고 2등도 급격하게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2등 업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 3등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럼 2, 3등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높은 무게를 드는 거 있잖아요. 그 가반하중이라고 하는데 가반하중 최대 맥시멈이 25kg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25kg 이상 되는 거 중에 1등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25kg만 드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15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뭐 3kg짜리도 있잖아요. 전체 시장을 환학이나 아까 말한 테크맨 로봇이 가는 거지. 근데 마진은 여기가 제일 좋거든요. 25kg 이상 드는 거. 근데 그걸로 두산 로봇이 1등이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까지 조금만 확장성이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가 2등, 3등 가지 않을까. 그 삼성이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오르나요? 선반영 이미 선반영. 이미 선반영. 네. 그리고 29년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남아 있어서 29년에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면 27년쯤 반영하지 않을까요? 야, 근데 진짜 그 진심인가 보네요. 그렇게 진심인 것 로보틱스를 같아요. 네. 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런 협동 로봇하고 물류 로봇하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다른 거예요? 다 조금 기술의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할 수 있는 데가 테슬라랑 뭐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더 훨씬 큰 거죠. 그 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전기차 어차피 또 미래 가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잘 만드니까 막 업그레이드 버전 보여주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테슬라에 투자하는 너무 거 재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투자하는 거요? 네. 전기차의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이런 다양한 로봇이라든지 AI 빅데이터 관점에서 테슬라로 투자한다? 저는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AI 빅데이터를 보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로봇을 보면 테슬라 말고 뭐 의료용의 절대 강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 있고 전체 시장에서 로봇 잘 안 되는 ABB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ABB를 테라다인이 아마 인수했을 거예요. 테라다인이 전체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넘버 원이거든요. 저 같으면 테라다인을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소개해주신 로보틱스 기업은 네. T로보틱스. T로보틱스. 네. 큐렉소는 실적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큐렉소랑 T로보틱스는 한번 네.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네, 팔로우 계속 좋겠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훈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1억 있으면 일단 지금은 조금 그래서 한 20%는 현금을 일단 들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20%는 로봇을 살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을 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어 반도체도 할 수 있는 솔브레인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2차 전지나 반도체의 동시 모멘텀을 가진 회사 한 20%. 저는 여전히 엔터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그래서 엔터 20%. 그럼 아직 20%다 하나 남았죠. 미용으로 갈까요? 네, 미용으로 20%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로 네. 그 분산 투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좀 더 가혹한 질문을 네네. 드리면 딱 한 섹터만 고른다면? 딱 한 섹터. 2개 하면 안 될까요? 네, 2개 섹터만 고른다면? 2개 고른다면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로서 24년 주도주 1등 역시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이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역시 2차 전지랑 반도체 같이 섞인.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올 연말 정도는 많은 분들이 그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연말부터는 움직일 거다. 3분기 정도 네. 빠르면. 2차 전지 업황이 둔화된 거지 2차 전지 업황이 깨진 게 아닙니다. 네, 마치 2차 전지 업황이 다 깨진 것처럼 너무 부정적인 이슈. 근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어느 순간 그렇죠. 안 떨어지고 멈춰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 순간이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올해 안에 올 건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선반영이 빨리 네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응달책방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소비자의 수요 측면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너무 공급자의 측면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2차 전지가 그냥 여기서 그냥 박살나서 그냥 주가가 끝날까? 아니면 반도체만 계속 오를까? 다른 업종은 다른 구조적 성장주는 AI 계속 AI 그 디자인 하우스만 올랐는데 여전히 루닛은 경쟁력이 있고요. 로봇 회사들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요. 그럼 그러려면 뭐가 터질지는 몰라요. 저도 딱 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로봇은 로봇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주가까지 박살나면서 2차 전지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헬스케어는 AI 헬스케어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 엔터나 미용 의료기기는 엔터나 미용 의료기기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포트폴리오 업종별로 분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새 강연회 가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는 어떤 회사를 사셨는데 그 회사 제품이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공부를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디테일하게 시켜드리니까 기업분석 훈련소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주식 투자 하루 이틀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달책방 관련돼서 나오시는 분들의 얘기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분들 저 포함해서 수익 나신다고 그거 나오시는 패널 분들한테 쉐어하실 거 아니잖아요. 손실 났다고 막 또 엄청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욕하고 막 그러시면 오래 투자 못 하세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지는 않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시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지금 연간 그 지방 아주 핵심 육성 인재 양성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구독자분들이 감사하게 2차 전지에 많이 투자해 주셔서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주가 빠졌다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은 평생 함께 해야 될
친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는 참고사항입니다. 투자 판단과 원칙과 기준은 꼭 본인이 먼저 정립을 하시고 개별 기업도 들으시고 시황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주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